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을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수리편, 논어 수리편 16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수리편은 총 20편의 편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편입니다. 수리편은 또 38번의 문장이 있는데 오늘은 16번째 문장이고요. 오늘 내용은 글자 수는 단순하네요. 근데 공자가 말년에 그만큼 역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역학을 배우고 싶다는 그 의욕적으로 역학을 배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읽어드린다면 먼저 자왈 가아수년이면 52 학력이라 되겠죠. 학력 거의 무대가이로다라고 하네요. 이 문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좀 단순한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왈 더해진다. 나에게 수년이 더해진다. 수년이 더해진다.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데 우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수년을 더하다 보면 몇 년이 흐르다 보면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50이 되네요. 50. 요 이는 중말은 표기는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인데 말리를 서이자잖아요. 그 이제 공작 시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서기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다 이 꼬르로 엔드는 의미니까 50이 되는데 즉 나에게 이제 몇 살을 살다 보면 50 되는데 그래도 역을 배울 수 있다면 거의 좋겠다. 역을 배운다면 거의 대가이로다. 좋겠다. 큰 대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좀 몇 년이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50이 되는데 그때 이제 역학을 배우게 된다면 남은 인생에 있어서 큰 허물이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풀이하는 게 이제 무난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자는 뭐라고? 주자는 이제 논어 집주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는데 어떻게 설명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의 논을 읽어보면 이 가짜가 이런 가짜가 아니고 이제 빌가짜라 쓴다고 하네요. 빌가짜 이렇게. 그리고 50이라는 단어는 없고 졸이라는 단어로 있어요. 졸. 그래서 공자가 말한다는 나에게 몇 년만 더 살게끔 해준다면 주역을 배우고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 큰 허물이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한대요. 사실 저도 이때 이제 역을 과연 뭐를 의미하냐면 일반 사람들 말은 이제 주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나라 시대 때 역학을 만든 주역이 많은데요. 따져보면 주역이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주역을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나름대로 급한 일이 있어서 금요일은 방송 못하고 그때 34번째까지인가요? 아니 43번째까지인가요? 좀 강의를 해놓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좀 바쁜 일 끝나면 다시 금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다시 하겠는데 이 주역을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좀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여기라는 개념을 여기 이제 함부로 분석해 보면 여기란 말이 이건 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달이라는 의미거든요. 해와.
해와 달. 하늘을 보면 해와 달이 있고, 이 원래 여기란 말은 이제 음과 양을 의미하거든요. 음양의 위치를 아는 거거든요. 세상의 음양의 위치를 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만큼 쉽게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공자께서 말을 표현을 해놓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도 이렇게 주역을 배우면 크게 생을 사는 데 입장에서 여기서 제가 말한 역을 꼭 주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이치라는 그런 의미겠죠. 역학, 뭐 명리학等 그런 것들, 음양의 이치 그런 게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 것을 만약에 배운다면 대과 허물이 없겠다 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역을 공부를 해놓아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수리피는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일어났던 많은 이제 대화들을 많이 이제 설명해 놓은 글인데, 다른 편은 보면 뭐 어떤 주유 천을 열국하면서 그날의 왕과 독대하면서 있던 이야기들 말인데, 수리편은 주로 제자들을 하고 얘기를 한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 이제 학문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역을 배울 수 있다면 몇 년을 더 살아서 역을 배울 수 있다면 내일 모레 50인데 역을 좀 배운다면 내 인생에 큰 허물이 없다 하니까 그만큼 너희들도 이 역을 꼭 배워라라고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여기 또 이제 두 번째로 의미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제 이 과정을 몇 년이 흐르면 50이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 이 50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면 나에게 삶의 입장에서 몇 년만 더 산다면 역을 배우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인생에 큰 대가 없다 했으니까 그만큼 여기를 배운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몇 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역을 완전하게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얼마 못 사니, 이때 아마 많은, 저는 이제 40대 후반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학자는 70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공자가 이제 제주 둘에 돌아갔었으니까 뭐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네. 한탄스러운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몇 년만 더 산 수만 있었다면, 조론이 마친다는 의미니까 몇 년만 더 살 수만 있었다면 역을 완전하게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세상 삶에 살아가는데 큰 잘못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한탄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역을 배우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찌됐든 간에 이 문장은 제자들한테 그만큼 여기 배우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꼭 배워라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자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강하다라고 느껴지고, 한편 제가 이제 주역 시간에 금요일 말할 때 주역은 이제 참고로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말한다면, 원래 이제 주역은 이렇게 양과 음의 조화로 된 하늘과 땅의 위치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요거는 이제 개라 그러잖아요. 개는 이제 복희 씨가 이제 그랬고, 요 개의 이름을 요 개로 형상된 설명은 괴사부분이 나는데, 괴사부는 준날에 문왕이 이제 괴사를 설명을 해놓고, 요 각자 이 효라는데, 효는 문왕의 아내 이제 주공이, 문왕의 아들 주공이 이제 효를 달아놨다. 그래 이제 공자가 이렇게 각각의 괴사 부분, 효사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걸 다시 떡풀이 시키면서 주석을 달았다라고 하거든. 그 총 12기 있어요. 10가지 해설서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자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공자는 주역을 읽고 하면서 가죽끈으로 이제 주역을 떼어 있는데, 그거를 읽고 3번이나 이 줄을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은 많은 사람들은
뭐 공자가 12을 뭐 달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 집대성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공자는 이 역에 대해서 주역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주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는데 굳이 언급하는 대목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몇 년만 더 산다면 역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아무튼 이 주역은 공자의 사상하고 지금 유계하고 사서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사서성경 중에 하는데 그만큼 유계에서는 주역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좀 바쁜 일 끝나면 다시 금요일마다 주역을 방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제 명리학 공부하고 또 주역을 공부하고 음양의 이치를 공부를 해본 결과 세상의 이치를 좀 알겠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알면 뭐가 일어나고 하니 세상 삶을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이치에 어긋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있잖아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과 따질 때 착한 일 하는 게 선이고 나쁜 일은 악이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고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을 공부하면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지침서를 알고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세상 순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아침에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는 거고 해가 지면 반드시 아침이 되면 다시 해가 떠오르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는 변동이 없다. 근데 사람만이 자꾸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서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두움이 어려운 것이고 밝음이 좋은 일이라면 내가 현재 어렵다면 반드시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어려운 게 있는 거고 다 인생은 제로스인 게임이다. 그래 알고 일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것도 걱정을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대 그래요. 많은 노인들한테 돌아가신 임박해서 설문을 해본 결과 내가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하면서 살 걸 이런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인생에 살면서 미래는 오지 아니한 미래고 과거는 흘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 있기온 과정일 뿐이지 그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고 미래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건데 자꾸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역에 관계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이치를 알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겠죠. 공자가 말한 대로 대화 큰 흥분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시간 나면 명리학이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많이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제까지 43편까지 주역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으니까 좀 있으면 다시 또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이제 어떤 것도 뭐라 할까요? 겉으로 안 보인다. 어떠한 것도 다 세상의 이치가 맞게끔 이 세상에 조화로 되어 있고 맞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주역을 강의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대목을 하나로 말한다면 세상의 이치는 느낌이라는 게 있다. 그 느낌이 뭐냐? 다 뭔가 모르게 종족을 먼저
번식하게끔 시키면서 이런 거죠. 인생에 살면 매 순간 자기가 집합체로 한마디에 표현하자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또 뭐 어떤 같이 과거에 도반들을 시켜서 불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도반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 2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요양병원을 가기를 죽는 것만큼 싫어하고 집에서 죽겠다라고 그 소원을 하니까 자식이 그래도 요양병원을 보낼 수 없어서 모시고 있는데 그만큼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뭐냐면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냥 무한정 주려고 하는 거는 부모 마음은 자식들한테 뭔가 줌으로써 결국은 안 주면 또 이 자식 엄마를 같이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라는 것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세상 이치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러한 이치에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행복을 추구하는 거니까 어떠한 것도 거부하지 말고 다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 음과 양의 이치를 알면 공자도 말했듯이 큰 허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자가 말한 대로 역을 뭐 몇 년만 더 산다 그러면 역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방송 듣는 분들도 이제 세상의 이치를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공자도 역을 공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역을 안 배우더라도 세상의 이치를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 한번 보시라. 세상의 이치라는 게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다 공부거리를 삼으면 되거든요.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수리편 16문장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